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MPD의 자회사 캐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에서는 캐프가 애프터마켓 국내 1위, 글로벌 4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근처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와이퍼 판매를 확인해 봤는데 이 캐프 제품이 없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월마트, 아마존에서 검색해도 캐프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서 캠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뷰맥스 제품 사진을 가지고 이 근처 카센터 실장님께 문의했는데 주로 불스원 제품을 많이 쓰고 이건 그냥 동네 정비소에서나 쓰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사업보고서의 사업 내용란을 보고 캐프의 매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귀동냥으로 대충 알고 있다고 재무만 살펴봤더니 손발이 좀 고생했네요. 캐프는 1995년 12월 최초 설립 당시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5 모델에 와이퍼 블레이드를 납품하는 OEM 사업을 영위했는데요. 삼성자동차의 매각과 IMF 등의 위기를 거치면서 완성차 위주의 사업의 한계를 인지하고 현재는 교체용 제품 위주의 애프터마켓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시장 규모 면에서는 완성차 OEM 대비 애프터마켓이 약 4배가량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차 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 차량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운행 대수가 늘어나니까 와이퍼 블레이드 같은 소모품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울프스트리트에 따르면 2020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평균 수명이 11.9년, 즉 거의 12년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만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차량의 수명도 길어지고 마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고무 소재의 특성상 와이퍼 블레이드의 애프터마켓 성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OEM과 애프터마켓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OEM이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완성차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평균 3에서 5% 정도의 낮은 영업이익과 완성차 업체의 생산 판매 실적에 연동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애프터마켓은 마케팅에 의한 경쟁 지향적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으나 1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특히 캐프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 애프터마켓은 자동차의 운행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수요가 상승해 왔으며 DIY 셀프 수리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타 지역 대비 와이퍼 블레이드의 애프터마켓 규모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은 보쉬, ITW, 트리코 이렇게 상위 3개 업체가 총 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집중도가 높은 편이고 그 외 미쉐린이나 발레오, 피아, 굿이어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쉬가 글로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캐프가 생산하여 ITW에 판매하고 있는 레이넥스 브랜드는 2017년 올해의 와이퍼 제품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넷에서 운영하는 로드쇼 매거진의 2021년 부문별 베스트 와이퍼 제품 10개를 보시면 포구와 스노우 아이스 2개 부문에 레이넥스 와이퍼가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20불이 훌쩍 넘는 제품들 대비 10에서 한 $15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넥스가 스노우 아이스 기후의 강점을 가진 탓인지 미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2018년 캐프는 899억의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2월 16일 MPD의 주가가 장중 약 1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 하면 미국 텍사스 지역의 기록적인 폭설로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폭설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MPD 자회사인 캐프에게는 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MPD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캐프지만 여러 차례 손바뀜의 과거사가 있었는데요. IMMP가 2010년 캐프에 60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율 79%가량을 확보하고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당시 기업 가치 750억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겠죠. 투자 이후 손실이 커지자 2012년 자본 잠식에 빠진 캐프의 투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고 경영권을 취득했습니다. IMM은 캐프의 본업인 자동차 와이퍼 부품 제조를 제외한 의료기기, 건설, 무역 등 기타 사업을 정리하고 이익을 내는 흑자 회사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2015년 상반기 캐프 기업 공개를 진행했으나 최대 주주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코스닥 직상장이 무산되고 같은 해 9월 유안타 제1호 스펙과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계획했습니다. 합병에 성공할 경우 사모투자펀드가 스펙으로 투자 회수를 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침체된 IPO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다고 판단해 2016년 합병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유안타 제1호 스펙은 2017년 글로벌 텍스 프리를 흡수 합병하게 되었고 IMMP는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와 협상을 지속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매각보다는 상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밸류에이션 한 4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프리-IPO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조율했으나 같은 해 10월 SNK 폴리텍의 자회사인 MPD와 SGPE 컨소시엄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MPD는 캐프 주식 102만 주 가량의 지분 51%를 231억에 취득했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SGPE는 41.75%의 캐프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이때 2020년 11월까지 캐프의 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주식을 MPD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상장을 못할 경우 연 8%대의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MPD의 3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작년 6월 29일 SGP의 풋옵션 조기 행사로 캐프의 나머지 지분 약 41.75%인 83만 5천 주 가량을 204억 원에 양수했습니다. MPD는 상장 당시 공모 자금을 진천 공장 장비 교체나 베트남 법인의 증설을 계획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캐프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IPO 시점을 미루고 SGP의 보유 지분 인수에 공모 자금 절반 가량을 할애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캐프 지분이 51%에서 약 93% 수준까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프는 경북 상주에 본사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작년 4월 경북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외 미국, 유럽, 일본에 해외 영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설립된 중국 광동성의 생산 공장 외에 2020년 2월 베트남 호아빈에서 캐프 글로벌 준공식이 열렸었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경북 상주와 광동 공장의 4-5배에 달하는 13,000평 부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가동 예정이라 밝혔으나 사업 보고서 생산 능력란에 오히려 캐파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후 장비를 처분하고 아직 베트남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지 못한 탓인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캐프의 실적을 살펴보면 MPD가 캐프를 인수하던 2017년 이후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970억의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MPD의 IPO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데요. 아마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SGP와 약속했던 2020년 11월 기업 공개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이동량이 회복되면 캐프는 다시 MPD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K 폴리텍이 MPD를 상장시켰듯 이 MPD도 캐프의 실적이 좋아지는 어느 시기쯤엔 좋은 가격의 기업 공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